엄마 시대가 자랑하는 고품격 뉴스 코너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아나운서, 동시간대 최고의 아나운서,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브리핑이죠.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에 있었던 뉴스 고급지게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 또 주말에 또 이렇게 좀 잘 쉬셨나요? 또 월요일이라 이게 월요병도 이게 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안 쉬고 일요일에도 일해서 월요병 없습니다, 여러분. 월요병이 없으시고. 우리 고품격 뉴스 브리핑, 엄마 시대의 자랑, 엄마 시대의 중심, 엄마 시대의 핵심,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제작진께서는 박가영 아나운서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의전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텐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저희는 지금 아침에 5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텐션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박가영 아나운서님 나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저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닷새간 이어진 호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대형 재난급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경남 산청과 경기도 가평 지역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수도권으로 비구름이 다시 올라오면서 가평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시간당 76mm의 강한 비가 가평 조종면에 산사태를 일으켰고요. 이 때문에 좀 피해가 커졌는데요. 순식간에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면서 이제 가족들과 전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주민분들도 많았고요. 야영객들, 이제 가평이다 보니까 야영객들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200여 명에 가까운 야영객들이 고립되면서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산청이 4일 동안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급류로 인해서 지금까지 1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영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할아버님을 또 구조하기 위해서 시민분들이 막 그 고군분투 애를 쓰시면서 결국 또 구조를 해내는 장면도 보고 하면서 참 이 수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너무 컸다는 점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전국적인 피해 상황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야말로 닷새 동안 괴물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전국의 누적 사망자가 17명, 실종자는 11명으로 늘어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 산청에서 10명이 숨지면서 가장 피해가 컸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광주 북구 1명, 경기 오산 1명, 충남 단진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일부에서는 실종자 수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히 호우는 좀 종료된 걸로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기상특보가 해제됨에 따라서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을 했고요. 호우 중대본 3단계를 해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 복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원래 부산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취소하면서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이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폭우에 대한 피해,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아주 폭넓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수해로 피해 보신 분들께서 또 마음에 상처가 많으시겠지만은 또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또 마음의 위로를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제 저녁에는 논란이 많았던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의 결정이 나왔다고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앞에서 신김지 세 분께서 너무나 잘 전해주셨지만 저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라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들께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소통 왕입니다. 예. 토요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서 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진수,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를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이 대통령은 뭐 고민해 보겠다 정도로 답을 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민 끝에 이진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지금 자료 화면에도 어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강 후보자 임명은 그럼 하는 것으로 보면 되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낙마 대상에서 제외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상세히 밝혔고요. 맞습니다. 현재 새 정부의 장관 임명 얼마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19일에 제가를 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6번째 장관이고요.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제 중앙부처 18곳 중에 7곳에 대한 새 장관 임명은 마무리가 된 거고 예. 지금 11개 부처는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뭐 한두 주 안에는 다 네. 정리가 될 것 같고 맞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예. 전 정부 장관하고 예. 어색한 동거 중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분들이 다 같은 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송민영 장관만 지금 유임이 됐고. 예, 그쵸. 예, 그래서 빨리 뭐- 좀 정리가 돼야죠. 그렇죠. 살짝 예. 어색하거든요. 예, 그래야 또 일도 예.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원팀으로 예. 다시 한번 또 잘 준비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충청권, 영남권에 순회 경선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뭐 발표됐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저는 그래도 박빙의 승부이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예측을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초반 분위기는 생각보다 오. 좀 압도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토요일 충청권에 이어서 어제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게 승리를 거둔 상황인데요. 이틀간 누계 득표율을 앞에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청래 후보가 62.65%, 그리고 박찬대 후보가 37.35%라서 이게 25%포인트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꽤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했지만 이게 권리당원만 공개가 된 거니까요. 이제 대의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좀 반전을 노려보겠다. 박찬대 예. 후보는 또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폭우 피해 때문에 박찬대 후보는 전당대회 일정을 좀 연기하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예. 정청래 후보는 일정을 앞당겨서 빨리 끝내자 그리고 수해 복구에 전념하자라는 약간은 좀 상반된 주장을 좀 펼쳤는데 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방식을 일부 좀 변경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수해 복구에 약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본인들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조금 갈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오는 26일, 27일에 호남권과 경기 인천권 권리당원 현장 투표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음 달 2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이 원래 서울, 강원, 제주 지역 현장 투표가 진행되기로 한 날이니까 전부 다 합쳐서 이제 원샷에 예. 끝내겠다라고 예정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고요. 예. 최고의 결정이다 보니까 오늘 전준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확정이 될 전망이다까지 뭐 당연히- 전해드립니다. 예, 확정되겠죠. 네, 확정은 될 겁니다. 네. 자, 제가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노변일촌님께서 네. 박가영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라고 하시면서 아니 어딜 가시겠다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나가지 네. 못하겠어요. 매일 나오시면 안 되나요? 지금 아. 이렇게까지도 우리
노변님께서 노변 예. 일촌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일 최영진 아나운서면 꼭 소개 다시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영진 아나운서님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하는데 이렇게 발을 빼신다고요? 사랑은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월수금 표정이 예. 너무 밝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셔가지고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따라님께서는요. 네. 박가영 아나운서님 참 밝고 목소리도 곱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적극 응원드리고 늘 건강하길 바래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건강보단 방송이죠. 예, 방송의 모든 걸 쏟겠다는 이 열심히 결연한 의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면 나가시면 안 되죠. 아, 네. 예,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좋아요, 네.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요 다음 달 22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예. 당권 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토요일에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야. 위치는 서울 경복궁 인근의 한 예. 식당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당 쇄신과 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예. 한동훈은 이제 안철수를 만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전방위적으로 당내 이제 쇄신파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을 좀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몸풀기를 좀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나갈지 안 나갈지 전당대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 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왠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은 좀 있으니까 움직일 그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또 여전히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도 안 나와도 큰 의미는 없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안 된다? 김문수 판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예. 아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문수 전 장관도 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 뭐 이건 대선 경선 때부터 예정이 됐던 수순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이 뻔히 보였죠.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출마의 변을 어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굉장히 짜증과 화가 좀 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내용 자체가 일단 구시대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독재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사실 토요일에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의견을 청취를 하기도 만났죠? 했었잖아요. 예. 이게 소통이지 어떻게 1인 독재인지도. 아니 그리고 장관 지명도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하도 그러니까 철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재수 상법 후보자.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 독재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실 국민들이 좀 예. 이해할 수 있는 워딩으로 얘기를 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런 예.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 모스탄하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꾸 모스탄 계열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모스탄 전환길. 뭐 모스탄 이런 전환길과로 게요. 예. 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김문수 전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됐던 이 전환길 씨 입당에 대해서도 어제 입장을 밝혔다고요? 진짜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전환길 씨 입당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적으로 비판이 많은 상황인데 이 그렇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하고 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좀 의문이 드네요. 근데 문호 개방을 윤 어게인 쪽에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방향의 문제. 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니 네. 이런 와중에 전환길 씨는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나 뚜껑 열린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뒤늦게 입당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직접 당대표에 나가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집회에서도 한동훈과 김용태가 빨리 전환길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보수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환길이냐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 예.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예. 장동혁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출마할 것 같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윤희숙 그 다구리 당한 윤희숙 위원장의 다구리. 말을 빌리면 예. 나윤송장 당을 나가라라고 했던 그 두 분이 나경원, 장동혁 이렇게 그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19일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씨를 구속 9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4개월가량 남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구속 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내란 특검의 움직임 좀 분주하게 움직였죠? 네, 맞습니다. 주말에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팀이 이제 외환 혐의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앞서서 18일 밤에는 이제 김용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지금 김 사령관이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서 계엄과의 연관성을 너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징계 인멸과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특검 측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도 한번 좀 넘어가 보면 네. 지금 이제 내란 특검팀 못지않게 제일 바쁜 팀이 지금 또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여기 좀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19일에 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순직해병 특검팀에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일에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제 김건희 특검 아니죠 순직해병 특검팀에도 압수를 당해서 새 기기를 마련했는데 그 휴대전화 기기도 또 압수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거의 되겠습니다. 뭐 압수수색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네, 뭐 다 그러니까요. 사면 압수예요 계속. 또 사면 또 압수. 아 의혹이 너무 전방위적이라서 압수 그런 것 매니아. 같아요. 네. 예, 계속 압수당하고 있는데 예. 이종호 전 대표 참 이름이 익숙하시죠? 블랙펄 네. 인베스트먼트 그 주가 조작 예. 관련된 분인데 이종호 전 대표에게 오늘 소환 통보를 했다고요? 네. 압수수색 현장에서 통보를 한 거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라고 전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에 1차 주포인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5여 차례에 걸쳐서 8,100만 원을 지금 받았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네. 보이는데 오늘 10시에 이종호 씨가 특검에 출석하는 현장 우리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하니까요. 이따 예. 10시에도 우리 오마이TV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발빠른 오마이TV. 제일 빨리 갑니다. 제일 오마이TV가 빠릅니다. 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엄마 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부토건 부회장은 밀항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제적 밀항입니까? 밀항이라뇨.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너무 웃기죠. 예, 이거 소식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드라마가 아닙니다. 와. 뉴스입니다. 이기훈 부회장이 17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열린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명 수배를 내렸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서울의 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밀항을 할 거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관련 내용을 해양경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해경 등이 이 부회장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항구에서 의심스러운 어선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니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밀항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정말로. 상황입니다. 예. 얼마나 수사가 두려우면 저렇게 밀항까지 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캥기는 게 많으니까 사실 도망을 그쵸.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구속되기가 또 구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무서우셨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밀항 가도 다 예. 잡아옵니다. 그럼요. 예. 사필 규정으로 돌아갈 거고요. 오늘은 집사 게이트, 뭐 게이트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수장들도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게 2023년에 집사 김예성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죠. 이제 IMS 모빌리티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자를 했거든요. 총에서 186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당시에 워낙 그 기업들이 뭐 오너 리스크도 있고 형사 사건도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예성 씨가 김건희와 친하다 보니까 예.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전 10시에 이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그리고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되는 게 IMS라는 거의 깡통 회사 같은 거예요. 자본 잠식 상황에.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 민원이 있는 어떤 기업들이
김건희와 가까운 김혜성 이 집사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막 돈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냄새가 난다. 그쵸. 기업들이 말이 안 진짜 되잖아요.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예. 정말 쓸 때만 쓰거든요. 전부 다 면밀하게 투자하고요. 아무리 이렇게 규모가 투자 못 커도. 받죠. 네, 그럼요. 예. 이 부분도 한번 또 김건희 특검팀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네. 순직 해병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최상병 순직 2주기를 맞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직 해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이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이어서 여기에도 이제 수사 외압을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최상병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고요. 예. 이제 박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에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는 지침을 준 당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그렇게 외압을 행사했는데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사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비슷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서 지시를 본인이 하진 않았을 거고 윗선에서 지시를 받고 조사본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 전 보좌관을 소환해서 경위를 밝힐 방침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윤석열 씨가 이제 몸통으로 수사 외압의 주체로 지금 보이는 건데 네. 이게 참 괘씸한 게요. 윤석열 씨도 자기가 검사할 때 수사 외압을 막 폭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는 본인이 막 수사 외압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국민들이 원래 참기 힘든 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진짜 본인이 오히려 더 잘 알아서 이런 식으로 더 이용하고 네. 윤석열은 정말 이제 그냥 조용히 최악이죠, 진짜. 예, 조용히 그냥 재판이나 받으시길. 네, 재판도 조용히 안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 제발 시끄럽게. 제발 이제 조용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이 좋게 얘기할 때 재판 잘 받고 책임지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한번 짚어볼 텐데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신청하실 거죠? 저는 이제 오늘이 그 날짜입니다. 제가 네. 끝에가 6자로 끝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일주일 동안만 이제 이렇게 번호 순으로 1, 5 예.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네. 이 소비 쿠폰을 어떻게 받을지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다음 날에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요.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 11월 30일까지입니다. 빨리 쓰셔야 됩니다. 네. 11월 30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소식도 말씀드리고요. 이 소비 쿠폰을 어디서는 또 쓸 수 있고 또 어디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좀 복잡해서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이게 짧게 될까 싶은데. 아, 이번 소비 네. 쿠폰의 목적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 불가인 거고 지금 헷갈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이런 데는 직영점도 있고 가맹점도 있어요. 근데 직영점은 사실 매출이 크잖아요. 가맹점은 아닐 거고 이제 가맹점은 소상공인이라고 보는 거라서 예. 이걸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이거를 좀 구분해서 쓰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습니다. 직영점보다는 가맹점 쪽으로 가맹점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기준이 예. 연매출 30억 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좀 심플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확인을 미리 하시고 또 사용이 가능한 곳에 가셔야 또 헛걸음을 안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된 거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만나는 경제 다만경에서 또 자세히 풀어가니까요. 예. 많은 관심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뉴스브리핑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